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2살이며 아들과 함께 보일러 설치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일러를 설치하는 직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정이 생기면서 아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있네요. 제가 여기에 쓰게 될 사연은 며느리 얘기인데요. 저희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다 보니 지금도 정신적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보다 제 아들이 더 충격이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희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2대째 운영을 하던 회사라 꽤 튼튼했고 저도 아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나씩 해주면서 아들이 제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 한 명을 데려왔어요. 언제부터 만난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당황했죠. 워낙 말을 잘 안 하는 아들이라 속마음을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것들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만난 지는 2년 정도 되었다며 착하고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다는 말들과 그 여자에 대한 칭찬을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저에게 어필했죠. 그때 아들과 처음으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알게 되었죠. 그래, 네가 좋아서 만나는 건 내가 말리지 않으마.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요즘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한다 하지만 너는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입장이고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좋지 않은 위치인데 그런 것 하나하나 노출이 된다면 약점이 되고 나중에는 그런 걸 빌미로 삼아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밀리게 될 수도 있어. 이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벌써 이상한 소문이 돌 게 뻔한데 나중에 집으로 따로 초대해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식이죠. 남들 시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해둔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저는 정말 숨이 막혀요. 저도 생각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혼자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말해왔잖아요. 저는 이어받는 거 싫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이상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속마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들 시선이 뭐 어때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평생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하세요?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는 다르다고요. 이제 저를 놔주세요. 제 앞날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혜빈이랑 결혼할 겁니다. 아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점점 더 언성만 높아졌고 결국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문제로 아내와 한참을 대화하고 일단 그 여자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결혼을 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주어진다면 회사도 이어받을 거라고 저를 진정시켜줬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한참을 통화 후 주말에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인사를 왔어요. 생긴 것도 참하게 생기고 지식도 꽤 많았습니다. 아들 표정은 계속해서 안 좋았지만 저는 꿋꿋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봤고 태도나 인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 조금은 안심되었네요. 아들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좋은 여자 주위에 많기 때문에 자리 만들어주려고 했었죠.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데려왔는데 계속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내와 잠시 방 안에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은 2년을 만났다지만 저는 하루를 봤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웠고 항상 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의 생각이 듣고 싶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들도 마냥 철이 없는 애가 아니라며 충분히 생각도 깊기 때문에 저렇게 참하고 인성 바른 여자를 데려온 거 아니겠냐며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생각 없는 여자는 아닌 것 같고 바르게 자라온 것 같은 행실에 아내의 의견으로 인해 저도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던 것 같네요. 결국 상견례 자리까지 잡히면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불안했지만 제가 고민 걱정했던 부분들은 상견례장에서 모두 해결이 되었고 결혼까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내도 아무것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아오면서 저와 만났고 지금까지 저를 잘 이끌어준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 사돈분들의 심성이 너무나 착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딸 하나 잘 키워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아들은 회사를 이어받겠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와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 며느리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죠. 아들은 며느리의 말이면 뭐든지 다 할 정도로 말을 잘 들었고, 제가 과거에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것처럼 며느리 또한 아들에게 똑같은 길을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되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줬습니다. 사돈댁도 대저택으로 집을 옮겨줬고, 곧 있으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차도 바꿔주면서 생활비까지 챙겨주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것보다 아들이 대신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줬습니다.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저희 먹고 살기 충분한 재산 모아놨는데 아들이 잘 될 수 있게 며느리가 내조를 잘해준다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투자를 잘못하는 엄청난 실수로 인해 조금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좋은 품질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물품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모두 불량이 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고 말았죠. 처음으로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고 회복을 하려고 대출도 받으면서 필요한 자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푼 하던 제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물건을 제작하다가 그에 따른 피해까지 떠안게 되면서 신뢰마저 바닥을 치게 되었고, 저희 업체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아 순식간에 부도가 날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회의를 했으나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저희 제품을 받아 물건을 생산하던 업체마저 등을 돌리면서 결국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2대째 운영을 해왔던 회사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렸고 부유했던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정말 힘들어졌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동안 정말 잘해왔던 며느리가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었고 저희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제가 호원 씨랑 왜 결혼한 줄 아세요? 돈이 많아서예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찌질하게 살았는데 또다시 길바닥에 나앉으라고요? 제정신이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고요. 망해버린 집구석에 살면서 수발 들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내가 몇 년을 공들였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우리 부모님 저택 하나 받은 거 말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뜯어냈어야 했는데.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연기하느라고 정말 더러워 죽는 줄 알았네요. 꼴의 남자라고 여자 보는 눈 있어가지고 해볼래 해서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면서 따라다녀서 큰맘 먹고 몇 번 놀아주니까 좋다고 자기 집안 얘기하면서 돈만 타고 하더니 결혼해주니까 정말 빈 깡통 됐네. 여기 이혼서류 올려놨으니까 호원 씨는 내일 당장 도장 찍으러 와.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고. 며느리의 말에 정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를 제일 좋아했고 이뻐했는데 이 모든 게 가식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네요. 저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아들놈이 제일 많이 힘들었겠죠. 며느리의 돌변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는지 멍한 눈빛으로 자기 아내를 보고 있는 모습에 제 가슴이 정말 많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되어버린 게 모두 제 잘못이라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돈댁에 전화해 며느리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 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테니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장에서 봤던 모습들과 그동안 술 한잔하면서 대화했을 때와 다르게 처음 본 사람처럼 저를 대하는 목소리에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딸 이혼녀 만들었다고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라며 너무나 심한 말들을 제 귀에 때려 박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며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사돈댁과의 인연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술에 의지한 채 아들은 며느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저는 회사가 망해 눈물을 흘리고 아내는 저와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방에서 서로 각자의 아픔을 갖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며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말했고 한참 있다가 저희 집 보일러를 고치러 온 수리사가 도착해 몇 번 뚝딱거리니 금세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곤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일단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배우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나중에 개인 사업을 운영해도 된다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아들과 저는 현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몇 년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가진 거 없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과거의 일들은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제일 좋았던 건 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을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는 게 너무나 좋았고 고객분들이 고생하는 저희들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주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내 또한 과거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잃을 것도 없고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인생이라 속 편하다며 오히려 현재를 더 만족해야 하면서 저희 모두 웃으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중 요양원에서 보일러 수리 요청이 들어와 찾아가니 많이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해야 한다고 견적 의뢰서를 제출했고 며칠 뒤 새로운 보일러를 설치해 주려고 다시 방문을 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 설치가 끝이 나고 요양원 원장님께서 고생했다며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아들과 함께 요양원을 둘러보며 구경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낯익은 여자가 요양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잠시 스쳤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고개를 내밀어 그 안을 보니 거기에는 저희와 인연을 끊었던 사돈과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누워 있었고 사돈은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니 사돈이 저희를 보곤 화들짝 놀라서는 뒷걸음질 쳤고 아들이 어떻게 된 거냐며 며느리를 보면서 물어보자 사돈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벌을 받은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우리 딸이 이혼하고 저희가 받았던 저택이랑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처분해서 남편이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혜빈이가 그래도 그동안 잘해줬던 남편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는지 독하게 뿌리칠 땐 언제고 뒤늦게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도 하나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저희 남편과 달리던 차 안에서 다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혜빈이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내려줬는데 옆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나면서 지금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딸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모질게 했던 말들 전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솔직히 돈 보고 접근했었습니다. 워낙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 필 것 같아 모든 걸 숨기고 있었고 계획한 대로 많은 것들을 받게 되었죠. 짧지만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런 삶이 한순간에 다시 무너지니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네요. 그때 저희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하늘이 내린 벌 받아야죠. 어쩌겠어요. 사돈의 말에 아들과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곳에 오래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조용히 나왔습니다. 잘 살아갈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몇 년 후 저런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니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는 게 더욱더 와닿았네요. 사돈댁의 소식을 접하게 되니 마음 한편이 씁쓸했지만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많이 컸는지 아들은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진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들과 함께 땀 흘리며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봤던 가족 캠핑도 꿈꿔보려 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진 않지만 마음은 여유롭네요.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보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한번 살고 떠나는 인생 후회 없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